帝王氏の本心を聞くと銘打ちました。でこのタイトルを帝王さんに提案した際に、帝王の真心、心情を聞くと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これは主催者であるもっぱら私のスケベ心、邪心でもってですね、本心を聞くと、何かここでは聞けないが聞けるんじゃないかと、皆様を熱いさに足半分いただくために、そのようなタイトルにしました。北朝鮮情勢の変化のみならず、韓国の内政ですね、皆様ご存知の通り、戒厳令の時代がありました。で、帝王さん自身が、その韓国政治の荒波のただ中で、実際に泳がれた方であります。で、帝王さんは、北朝鮮の体制を擁護するために、本にならずの外交官として、さまざまな、ある種戦ってきた。亡命した後、韓国入って、で韓国の中でもまた必ずしも本意にそぐわない形である種そうした役割をせざるを得ないような経験もなさっ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極めてある種センシティブな、公の場で話すにはセンシティブな側面も含めてこの間の帝王さんの遍歴を伺いたいというその趣旨でありこの本心を聞くというタイトルですね。でその本心を引き出すにあたっては皆様の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本日の通訳は宮塚コリア研究所の宮塚澄子さんにお願いいたします。그럼 대형 선생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 여기 일본에 제가 오신 뒤에 여러분 선생님들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김일성 때의 북한, 김정일 때의 북한, 그리고 김정은 때의 북한 이렇게 통치자가 3번 바뀌는 지금의 북한과 이전 시기 북한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게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まず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は私の方で、金日成時代、金正恩時代、そして今の金正恩時代の3世代にわたって北朝鮮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이번에 저는 일본에 체류하는데 일본의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에 네. 일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에이션 게더링이라는 이런 행사에서 저를 초청해서 우리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유스케 상이 저를 초청해서 이번에 일본에 와서 국가조찬회 행사는 지난 28일 오전까지 끝났고 그 다음 제가 연이어 지금 일본에 체류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今回私を招待してくれたエイジアン、すみません、ちょっとその名前がユースケさん、ちょっと自己紹介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ね。あったら。アジアのすごいというアジアのリーダーたちが集まって日本そしてアジアの国にいる海外こちらの方に考えていただいてしていただきました。優勝ですけ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ユースケさんの紹介で今回日本に来てあちこちちょっとこのように北朝鮮についてお話しする機会を設け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 그리고 이번 일본 방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인 오혜선 작가,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책을 쓰신 오혜선 작가 제 아내도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今回実は私だけではなくて、作家として活動しているオヘソンという名前で妻のオヘソンが、ロンドンから来た北朝鮮女性っていうのを韓国で出版しているんですけど、後ほどこちらでもご紹介しますが、今回一緒に来ています。よかったら拍手をお願いします。 오늘 제 강연은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여기와 관련된 모든 논쟁과 정책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 권위주의 정권 때
이 북한과 관련해서 반북 구호를 들면서 여기다가 반공주의를 들었습니다. 반공산주의, 반공을 들고 또 이외의 서방 진영에서도 북한을 대할 때 북한을 반공주의 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은 북한은 그럼 과연 공산국가네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今回私がお話しします内容についてですが、北朝鮮についてまた日本、韓国によってその視点というのが違います。例えば政策また論点について見方が違うんですけれども、北朝鮮は反共産主義といって共産主義なのかそうで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今回私が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의 한 형태다라고 보는 시점하고 북한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북한은 봉건 군주제 국가다라고 보는 시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모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北朝鮮を共産主義の国家と見るのか、それとも、共産軍事国家と見るのか、それによってその視点によって北朝鮮を見るまた視点というのは変わってきます。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들에서 북한을 가르칠 때 북한을 공산국가 중에 일원으로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韓国では北朝鮮を共産主義として学校で教え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を政治的に見ては自分はそれは間違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봉건 군주제적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それについて今回共産主義について私が改めて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마르크스와 레닌이 만들고 또 레닌이 이것을 혁명을 통해서 첫 공산국가를 세운 이후에 한때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ということで共産主義は、一時はその全世界の半分ぐらいを占めるほどの理念でありました。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여러 일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산국가에서는 절대 권력을 봉건 국가들처럼 가족의 사유화하면 안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共産主義の核心としましては、生産国家での生産というのは家庭ではその権力を持たせ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のが核心になります。 그래서 공산국가들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베트남의 후치민 같으나 또 쿠바의 카스트로와 같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공산국가 지도자들도 단 한 번도 이 권력을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손자에게 이렇게 가족 내로 세습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なので、全世界的に見てもそのスターリン、マルクス、スターリン、毛沢東、カストロなどのような世界的に有名な指導者も家庭内では自分が父親、そして子供、そして孫のようにその世襲をするということは、夢には思わないと、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を歌っていました。 그런데 북한은 처음으로 공산국가다, 우리는 공산당이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족 내에서 수직으로 하향식으로 지금 승계하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中で北朝鮮は初めて自分たちは共産主義だということで家庭内、家族の中で今の現代に至るまで世襲を行ってきています。 북한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국가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할 때마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北朝鮮もやはり集団国家なので人が集まりますとやっぱ衝突とかあります。 일반적으로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이하면 이전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겠느냐, 그때는 뭐 말렌코브파, 후르쇼브파에서 계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제휴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집니다. 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덩셔평, 화국봉, 강청 쭉 있는 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4인방이 숙청되고 결국은 덩셔평이 권력을 쥡니다. 過去を見るとスターリンが亡くなった時も、周りの方で
権力闘争が行われました。また中国の毛沢東が亡くなった時も鄧小平などのようにまた権力闘争が行われました。 그런데 북한이 같은 경우에는 권력투쟁 승계 과정에서 당 안에서 각 계파와 세력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을 닫고 가족 안에서 누구한테 권력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 권력을 맏아들한테 주겠는지, 둘째 아들한테 주겠는지, 셋째 아들한테 주겠는지 이 아버지의 결정을 집안이 먼저 토의하고 기다립니다. 北朝鮮は、先ほどの中国、ロシアとなりまして、権力というのはまず、周りが、争うのではなく、そのような中で北朝鮮はまず、統口を占めるような感じで家庭内で例えばお父さんが長男のあなたにそしてもしくは次男というように家庭内で取り決めを行います。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넘어갈 때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 계파 싸움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칼을 빼들고 죽일래게 하는 싸움이 가족 내에서 김씨 가문 내에서 일어납니다. なので北朝鮮は党でいろいろその闘争があるのではなくて家庭内で家族が刃物を持って戦うような家庭内での闘争になります。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김정일을 후계자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김정일이가 될지 아니면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이가 될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김정일 쪽에 줄을 선 사람도 있고 김평일이가 될 것이다 해서 김평일 쪽에 줄을 대는 사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김평일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라고 하는 턱에 김평일이 쪽에 줄 선 사람들은 다 숙청됐습니다. なので、北朝鮮では金日成が自分の後継として、金正日に行くまでの過程としまして金正日には弟の金正日というのがいましたが、その一時その金正日派につくのか金正日派につくかので、人々が分かれまして結局最終的には金正日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金正日派についた人たちは一斉に粛清されました。 그리고 북한은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가 되면 국가에서 누가 국모고 누가 국부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北朝鮮は儒教の国でもありまして誰が父親的な存在なのか誰が母親的な存在なのか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と伝えるというのが大切であります。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넘어갈 때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가 됐어요. 딱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북한의 국모는 누구냐? 국모는 누구냐? 김일성과 같이 다니는 김성애가 김일성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의 퍼스트 레이디는 김성애잖아. 그런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의 국모는 김성애가 아니다. 누구냐? 자기 어머니인 김정숙, 오래전에 죽은 자기 어머니 김정숙이 북한의 국모다. 그래서 조선의 어머니는 김정숙 운동을 시작합니다. それによって金正日時代になりましてまず北朝鮮の国母は誰かということでその当時はキム・ソンエが、夫人としていましたが金正日にとっては自分の生母、産んでくれた金正恩が実は国母だということで自分が、権力を掌握した時から、した瞬間から金正恩を母親国母にしようという運動が始まりました。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하고 라이벌이 됐던 김일성의 다른 아들들 김평일, 김용일을 모두 해외로 다 추방합니다. 대사 자리를 줘서 해병으로 다 북한에서 내보냈습니다. それによって自分のライバルである同じように金日成の腹違いの子供兄弟である金平日と金正日を、みんな、海外に追放しました。 그 다음에 북한에서 포스트레이던 김성애라고 있는데 김성애와 김성애 동생들이 북한에서 실세였는데 이 실세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김정일이. そして金正日は、その当時最初金正恩一家を、その子供も含めて一斉に粛清しました。 자 이제는 김정은대로 권력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김정일로 넘어오는데 이 북한에서 잠재적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람이 결국은 김정남이 있고 또 김정철, 김정은 아들만 3명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
そして金正恩時代になりますあ金正日氏 김정일이가 김정은으로 넘겨주기 전에 아, 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잠재적 경쟁자가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そして金正恩からの次の世代に行くにあたって子供が3人息子がいまして金正男になるのかそして金正チョルになるのかそして金正恩になるのか、大きな、問題になりました。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김정일이 그때도 김정남이가 되는 줄 알고 김정남점에 붙은 사람 김정철이는데 결국은 앤 막내 아들인 김정은이 결국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됩니다. この時もやはり金正男派につく人そして金正チョル派につく人もいましたけど最終的には一番の末っ子の金正恩になりました。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는 정권을 잡았자 후계자가 이제 정권을 잡았자 그러면 이거 또 싸움이 또 북한에서는 피리를 내는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정권이 됐으니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김정일처럼 숙청을 해야 됩니다. そして今、金正恩時代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金正恩がこの権力を握ったということで、お父さんの時のように、それまでライバルだった兄弟、含めてそういう派閥を一斉に粛清し始めました。 그래서 결국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공업부 장성택을 치고 자기 이복현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를 해서 독사하고 자기 앞으로 북한의 잠정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자기 삼촌들 해외에 있는 대사들 하는 삼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몽땅 다. 그래서 딱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そして、金正恩は、一斉に粛清を始めるんですが、例えば、皆さんもご記憶に新しいと思います。チャンソン国、そして、金正男、そして海外にいるいとこたちを一旦は、国内に呼び出せました。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김정일 때에는 자기가 정권을 쥐고 다 숙청하고 제일 먼저 김정일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국모 어머니는 김정숙이다라고 내세웠으니까 김정은도 이제는 그러면 조선의 다음번 어머니는 누구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 고용희를 조선의 어머니로 내세우려고 주자마자 시도했습니다. 自分のお父さん、金正恩の時のように北部は誰かということで、金正恩の時代になりまして、自分の産んでくれた고용희を北部にしようかという試みが行われました。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의 어머니가 누군지 지금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その当初は、金正恩、今の指導者の母親、産んでくれた母親は誰かというのは人民たちは知らずにいます。 그래서 대성산에다가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니의 묘를 김정은이가 꾸렸습니다. テソン山というところが北朝鮮にあるんですが、そこに、金正恩は、고용희の位牌なんかその記念碑を作りました。 그래서 저같이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 어머니 생일날에는 몽땅 버스 타고 가서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 앞에 이렇게 참배하게 다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이젠 국모가 고용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인사해라. このように私を含めこのように北朝鮮の公務員たちは고용희の생일 돌아가신날 생일과 돌아간다. 고용희の誕生日と亡くなった日にはみんなで集まってバスなんかに乗ってそのテソン山に行って礼拝を行いました。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돼서 어머니를 우상하기 위한 영화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そして、母親を偶像崇拝する映画を作りました。それが、선군 조선의 어머니. 戦軍朝鮮の母親というのタイトルの映画を作りました。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북한의 간부들을 초청해서 공개하기 전에 자 이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영화인데 내가 이제부터 이 영화를 전체 국민들이 보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조선의 어머니 국모의 자격에 올라선다라고 영화를 간부들한테만 보여주었습니다. 公開される前に事前にですね幹部たちだけを先に呼んで、試写会を行いましてで金正恩はこの映画に出てくるこの人が自分の国語でこのような、
国語ということを今後公開して全人民に知らせる予定だというつもりだ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그런데 그 영화를 본 북한 간부들이 이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보면 안 된다라고 김정은에게 얘기했습니다. しかし、この映画を見た幹部たちは、この映画をその人民たちに見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に反対をし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북한에서 유출돼가지고 몰래 이 영화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に反対したにもかかわらず、この映画が流出しまして、これを見た北朝鮮の人たちは実は多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래서 북한에서 2013년 초에 전당적으로 성군 조선의 어머니를 내가 몰래 보았다라는 걸 자수해라라는 이 자백 자수 운동이 당내에서 벌어졌습니다. そして北朝鮮の党内では2013年の初めの頃にこの朝鮮のこの映画を見た人が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なんていうか告白しろというその指示がおりました。 이 영화를 몰래 유출해서 북한에 돌린 사람들은 다 총살됐습니다. このように北朝鮮の朝鮮の母親の映画をその流出させた人たちはその銃殺されました。 이 영화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この映画は実は YouTube で혹시 여기 유튜브에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시는지? もし皆さんの中 YouTube でこの映画を見た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보신 분들 있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나가는 경우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영희가 직접 김정일이 앞에서 그 충성 맹세를 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この問題なのはこの映画の最後の方に金正恩어머니 네, 아까 김정은 어머니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 김정일이 앞에서 김정일을 칭송하면서 나는 김정일의 전사다 하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映画の最後の方にある宴会の部分がありまして、そのホヨンヒが自分の子供である金正恩が天使だとかいうのにその褒めたたえるようなシーンがあります。 근데 혹시 여기에 북한말을 아시는 분들이 그 장면을 탁 듣는 순간에 북한 사람 아니구나. 말투가 이상해. 북한말을 아니라 이 고영희는 일본에서 커서 북한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커서 북한에 간 사람들은 아무리 북한말처럼 하려고 해도 딱 들으면 이거는 일본에서 온 귀국자다라는 걸 즉시 북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皆さんの中に北朝鮮の言葉を理解さ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そのような方、見たら分か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このホヨンヒが話す言葉というのは実は北朝鮮の言葉、現地のネイティブが話すようなことにも似せていますが、やはりホヨンヒという方は日本に住んでいた在日コリアンなので、帰国事業者を立て帰国者なので、やはりちょっと言葉の話し方っていうのがやはり現地にいる方たちとは違う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 두 번째는 고영희가 북한에서 유명한 만수의 예술단 유명한 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국의 진달래, 만수의 예술단의 그 상징적인 작품과 같은 저국의 진달래라는 그 무용이 있는데 그 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북한에서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꽃 파는 처녀 가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국의 진달래 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을 한다는 건 그 무용 바닥에서는 넘버원과 같은데 고영희가 처녀 때 만수대 예술단의 저국의 진달래 작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そして2番目ですが、2番目としてこのホヨンヒというのは、北朝鮮万世芸術団のダンサーでした。で祖国のツツジという有名な作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この主人公は誰かということで、すごく話題になりました。 그러니까 고영희가 한참 무대에서 북한에서 저국의 진달래라는 걸 일본 무용수로 춤을 출 때 그때 김정일은 예술 부문을 담당했던 후계자로서 이미 장가간 남자로서 만수대 집단을 계속 내려가서 현지 지도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희는 처녀였고 김정일은 이미 장가간 사람으로서 계속 거기 가서 지도했는데 지금 갑자기 북한 사람들에게 국모가 고영희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고영이가 두 번째 후초로 재혼했는가? 아니면 그러면 번초는 어디 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한 내에서 파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영이가 뭐를 몰라 고영이를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네. なので、キム・ジョンイルは、もう自分はすでに他に、奥さんはいましたけれども、実際にこのコヨンヒがいるこの舞台とかに真剣なく通いまして、いろいろ指導をす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ではその人々にとってはこの人は一体誰なのかっていうこういう噂になったりとかで、それもまた話題になりました。 그래서 향후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닌데 아마 김정은도 어느 한 때인가 자기 어머니 고영이를 내세울 겁니다. 내세우겠는데 그러면 언제쯤에 어머니를 국모로 내세우겠느냐. 이건 앞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를 띄우겠는지 본인은 띄우고 싶어 하니까 이게 향후 북한 체제의 어느 정도 북한 체제가 지금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거 되는가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나오느냐 고영이가. なので、今後の見どころとしましては、北朝鮮を見るところとしましては、北朝鮮の体制というのについて、キム・ジョンイルが、今後もその自分を持ち上げるというところで、自分の国語というので、ゴヨン氏のことを、公開って表に出すとは思いますが、そのタイミングというのが、やはり北朝鮮の体制の関係と、深く関わっていくと思います。 다음은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임명해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북한 사람들한테 납득시킬까? 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제 국가인데 이제는 헌법은 공화제라고 해놓고 손자까지 세습을 하니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놓은 안이 뭔가면 백두혈통론, 혈통, 피가 기본이다. 후계자를 인정하는 데서 이거는 공산주의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데 백두혈통론 피가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피에 맞기 때문에 적전자로 됐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이론입니다. 北朝鮮で今は金正恩が指導者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この北朝鮮というのはもとも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共産主義というこの共和国という一応憲法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は白頭の地というその地のところ覇権民族っていうところにすごく力を入れています。力であそこを重要視しています。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뭘 문제냐면 피가 기본이다라고 하면 김정은과 김정일 할아버지가 피로 연결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김정은은 아직까지 자기가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을 한 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中での血が重要基本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まだ実はキム・ジョンウンはおじいさんでの金日成と一緒に写真を撮っているその部分を見せることができないます。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사진을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 때 자기 아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만들어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에서 간부층은 김정은이가 손자 때 할아버지 앞에 가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는 걸 북한 고위층 간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현재 차마 이것까지는 포토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実は北朝鮮のいろいろ合成写真とか実は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金正恩の周りの幹部たちは知ってい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金日成はその孫である金正恩に会うことがなかったし、金正恩もおじいさんで金日成に会うことがなかったので、幹部たちはその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無理してでもそのような合成写真を作ってまでその写真を作るということは反対しています。 근데 지금 BMJ 계속 그 골머리는 할아버지와 나로 피를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 어떻게 이걸 납득시킬까? 또 이 어머니 문제를 어떻게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今、北朝鮮の一番最も重要な政治的な問題がありまして、その2つは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お母さん、公用名をいつどのように国語として公表するのか、そして、金正恩が自分のおじいさんで金日成とのその血のつながりがあるというところをどのように証拠として公開表現していくのか、していくのかというところが重要であります。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를 내든 북한 국가에서 어떻게 세습 왕조 시스템이 가능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はこのような2番目としましてはこのような共産主義北朝鮮でどのように世襲制度が行われていくのかというのをご説明します。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와 이 세습은 맞지 않은데 이 과정을 김일성이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세습을 성공시켰느냐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했을까 김일성이 이걸 어떻게 돌파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金日成のこの共産主義と世襲制度って世襲っていうのは相反す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この理論をどのように金日成が突破していったのか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 이걸 하기 위해서 세습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전에 김일성이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의 유일상 체계 항림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모든 당원들과 북한 국민들이 이거를 몽땅 다 암송하게 만들었어. 당의 유일상 체계 항림의 10대 원칙. このようにまず金正日の時代になってこのように世襲を納得させる、合理化させるためにこの画面にあります党の唯一的領土体系確立の重大原則というのを打ち出しました。 그러면 이 10대 원칙이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이 10대 원칙이 세습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10대 원칙은 기독교의 10계명 10계명에서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다 바꾼 내용입니다. この重大原則の内容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実は、キリスト教の聖書にある重大계명です。ちょっと私もちょっとクリスチャンな10回の内容に模倣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순서도 딱 같아요. 순서를 바꿔. 왜냐하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순서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딱 해놨습니다. なのでこの重大原則の内容実はこの聖書の10回と順序までも一緒です。途中どこか変えてもいいのに実は全部一緒です。 제가 이번에 전 세계의 4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다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40개 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가 오후에 저청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하고 어제 오후 동안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마지막에 모든 분들이 저청년에 있던 분들이 이야 진구 와서 생각해 보니 맞다 이렇게 어제 결론이 어제 오후 논쟁이 끝났습니다. 実は自分はこれまで40カ国以上回ったことがあると話はしたんですけどもそこのようなことが分からずで昨日元総連系の方で何十年間北朝鮮にちょっと交流があった方とお会いしてお話しする機会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話をしたらその方もこの話をしてすごく今になってやっとこれが理解できたっていうのですごく感慨深く昨日は過ごしました。 이걸 저청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 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제 논쟁점이 뭔가면 저한테다가 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대 원칙 네 번째는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화하라. 그러면 북한에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시킨 국가인데 안식일이 없지 않느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 10대 원칙에서 네 번째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어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어제 오후 2시간 동안의 논쟁이었습니다. 元総連系の方と2時間以上話した中でこの4番目に出てくる聖書の10回では安息日は必ず守りなさいという内容なんですけどもこの重大原則が主要様の教えっていうのを必ず心臓が深く進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内容でどのようにこれをリンクさせ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ごく議論が熱くなりました。 자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ユダヤ教とキリスト教ではこの安息日ってどのように過ごすのか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 우선 첫째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이 일요일입니다. 大学教では安息日は土曜日でキリスト教は日曜日です。 이 안식일 안에 가장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유대교는 구약선서, 기독교는 신약선서를 놓고 일단 내가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지 해결을 합니다. 아 정말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런 거. まず安息日に最初にすることは、ユダヤ教では旧約聖書、キリスト教では新約聖書を置いて、この1週間自分はどのように過ごしてきたか、何がうまくできなかったかという反省をす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리펜던스라는 이 해결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의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요? 북한이 말하는 이 10대 원칙의 안식일은 では北朝鮮の重大原則がいうこの安息日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 북한이 말하는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어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토요일 날을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요 정규화 생활의 날 이렇게 말. 토요 정규화 생활의 날. 정상적으로 무조건 하는 날이다. 토요일 날. では北朝鮮は土曜日は土曜日という정규란 말을 정상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 正常に規則を守る日というような正規日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토요일 날은 국가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합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일을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北朝鮮なので土曜日は公務員たちの仕事はしません。 그러면 뭘 하느냐? 9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공무원들이 자기 당 세포에서 9시부터 뭐 하는가 하면 생활청화라는 걸 합니다. 全人民公務員含めて朝の9時から생활청화. 生活総和というそういうなんか反省会をします。 그럼 생활청화를 어떻게 하느냐? 위대한 수님의 교실을 신조하라고 했으니까 교실을 놓고 한 주일 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で何をするのかというとこの教示を見ながら、手元で何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反省をひたすらします。 그런데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요 생활청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회개할 때 성경 구조를 읽어야 돼요. 뭐 마태복음 몇 절 몇 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 잘못했다 내가. 북한에서 생활청화는 내가 이거 정말 술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라고 인용교회 열고 술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시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가서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직장 늦게 나왔다. 정말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생활청화입니다. キリスト教ユダヤ教のその反省というかそのような北朝鮮ではまず教示のもとに単に自分はこの反省するところ例えばお酒を飲みすぎたとかっていうふうにやっていけずに必ず枕言葉のように、指導者のこの金日成臨場指導者はこのように教示なさったっていう必ず枕言葉を言ってからこのように続きを言います。 그 10시 정규로 딱 10시 딱 되면 생활청화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학습 노트를 다 들고 어디에 모이느냐 매 직장 학교에 있는 강당에 다 모여 앉습니다. 다 모여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다. そして9時からそして10時になるとその生活相場にみんな、学習ノートというのを持ってそれぞれのその職場にその行動に集まります。 그래서 모여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이때는 당비서 교회로 말하면 뭐 목사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랍비인가요? 이것처럼 당비서가 나와서 연단에 나와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 교시를 이제 목사애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걸 읽어주고 밑에 앉아서는 그거 나오는 걸 듣고 다 앉아서 쓰는 학습이 10시부터 쭉 오전내껏 진행됩니다. そして10時からはユダヤ教でいうラビ、キリスト教でいう牧師さんのような党の秘書というのがいまして、その人が金日成、金正恩の教示をまた
説明するんですけども、それを、聞いている人民たちはその学習ノートを一生懸命記録しながら、大体それで午前中は終わります。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었냐 이런 걸 쭉 한다면 북한의 토요학습 시간에는 북한이라는 이 민족이 조선 민족이 일제에 먹혀서 다 이제 죽게 됐는데 김일성이 나서서 조선 민족을 구원해서 김일성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의 민족이라는 걸 끊임없이 매주 토요일 날이면 계속 되새깁니다. なので、旧約聖書は聖書の中では神が、人民にいろいろ与え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けども、北朝鮮では金日成が、人民を救うっていうところで同じようにそういうのがひたすら、繰り返されます。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김일성을 칭송하는 음악 행사들, 뭐 충성의 노래 모임, 또 무슨 행사할 때는 북한은 고조 행사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릅니다. 시작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칭송하는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김씨 가문에 돌리는 노래로 시작하고 행사가 끝나면 노래로 끝납니다. 北朝鮮ではこのようなその生活の中、行事としては最初と最後に必ず金日成、金正恩を称える歌で始まり歌で終わります。 그래서 어제 2시간 동안 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가 북한에서 수령님의 교실을 신조화해야 된다는 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조청년에 있던 분들하고 제가 했는데 마지막 2시간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조청년에서 그렇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런 연관성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알지 옆에 10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네. なので昨日その総連系元総連系に総連にいた方たちと2時間ぐらい話しましたけど、その後その総連にいた方たちは自分たちはこういうのをやってきたんだなっていうのですごく納得し、実際北朝鮮ではこの右側にある10大原則しか知らない、キリスト教は知らないので、この10大原則しか知らないというところに漠然とするというところで話がまた熱くなりました。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조입니다. 1조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1조는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그 위에 김정일이 됐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돼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라. 이거는 모든 문제의 해결 생각 여기에서 김일성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거를 당 10대 원칙으로 규정한 겁니다. 10大原則ではこの金日成というのはもう、神よりも上の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その洗脳的に教える内容であります。 10대 원칙이 나오기 전에 북한과 10대 원칙이 나와서 현실에 구현되면서 북한이 뭐에 달라졌는가 하면 10대 원칙이 나오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도 도서관에 가면 마르크스 레닌의 책과 도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대 원칙이 나오면서 김일성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니 마르크스와 레닌, 마오쩌둥 이 모든 전 세계의 그 선대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다 누구 밑으로 내려갔느냐? 다 김일성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절대 권력을 세습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린 거다. 김일성이 제우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의 세습 독재가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20대 원칙에서 만들어놨습니다. なのでこの北朝鮮のこの10大原則ができる前というのは、人民たちは図書館に行ってこの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というのを勉強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この10大原則ができてからはこの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の内容を摂取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この10大原則によって金日成はこの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の上、神の上を行くということで考えが変わ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 그래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거기에도 물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다 있지만 북한의 법률적 구조는 헌법이 세 번째입니다. 헌법 위에 이자 방금 보신 여러분들 10대 원칙이 있고 10대 원칙 위에 김정은이 이야기한 모든 말들 이게 북한의 법률 구조인데 이런 법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초는 뭐냐? 방금 이자 보신 10대 원칙입니다.
なので北朝鮮にも憲法があり法律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憲法というのは実は、3番目で一番上に金正恩、指導者の表示方針がありまして、で党の一石同体、先ほどの重大原則がその下に来ます。 그래서 이 북한 사회를 인정하는 데서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북한에도 금년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있잖아.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구 누구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재틀 놓고 담배 피울 수 없어요. 북한에서는 구 누구도 병원에서 저렇게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이거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가능하냐? 오직 한 사람 김정은은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울 바를 이렇게 재떨이를 놓고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고 저렇게 병원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고 유치원에 가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北朝鮮にはもちろん憲法法律があると言いましたが、北朝鮮の禁煙法というの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守らなきゃいけませんが、唯一それを守らなくてもいいっていうのがこの指導者で、このように地下鉄の公共の場であったり、病院であったりまして子供がいる幼稚園などのところでもこの金正恩という人はタバコを吸っています。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북한에서 고려 호텔에서 TV를 틀었는데 TV에서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공익 광고에 뭔가 하면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금연해야 된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 저녁 8시 따다당 하고 뉴스가 나오면 뉴스 시간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 하는 게 나오면 현지 지도 때 보면 다 담배를 피우고 외국인들은 아니 이거 피우지 말라고 TV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짜잔하고 뉴스 나오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담배를 피우며 다니는 건 일반 국민들 보고 너희들도 피워도 돼 라는 광고가 아니냐 라고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북한의 법률적 구조가 이 법적 헌법 위에 김정은이가 있고 이 김정은만은 담배가 피울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이 담배를 통해서 북한 선전 수단이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이 멘탈리티와 미케니즘을 이해 못해 외국 사람들은. なので外国人の人たちの理解できないのは、例えば北朝鮮の平壌にある高麗ホテルに行ってテレビをつけると公益放送としてタバコは吸ってはいけません、吸わないようにというような報告が流れるんですけども、夜の8時になるとまたニュースになって金正恩委員長、総書記のこの現地指導というニュースが流れるんですけど、このようなシーンが流れるので、一体じゃあ人民たちにはどちらを守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で、法律の上で金正恩がいるというか超法規的なところがすごく理解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をよく話を聞きます。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이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왜 북한에서는 데모가 없느냐, 왜 북한에서는 군사정변이 없느냐. 아이고 그래도 뭐 아니 그 누군가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한국에서처럼 총을 꺼내서 땅 김정은을 쏠 수도 있고 뭐 데모도 나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고 김정은만 담배 피우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담배 피워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화를 내지 않느냐라는 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10대 원칙을 계속 아이때 커서 계속 하면 이런 사실을 보고도 화가 안 나요. 아, 김정은이니 저 사람들은 초월적인 인간이니 이렇게 돼서 북한 사람들이 물론 화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와 어떻게 저 병원에서 담배 피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는 보질 못했어요. 당신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私にはその佐賀教授がどうして北朝鮮ではデモやクーデター、軍事クーデターが起きないのかと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くる人が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にタバコを北朝鮮の人たちは国では禁煙法ということで人民には吸わないように指示が出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この指導者は吸っているシーンが出て怒らないのかっていう話をよく聞きますが、ですがこの重大原則っていうのが浸透しているのでそういうこともあるかっていうようにもちろん怒る人もいますけれども、大部分のある意味洗脳という言葉になりますけども、これによって超法規的な存在である指導者っていうふうな認識になっています。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게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문제는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김일성, 김정일 때와 지금 김정은 때가 뭐에 다른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そして3番目に、権力の、継承ということで、金日成、金正日の時と違って今の金正恩時代は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か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는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절차적 과정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金日成の時、そして金正恩の時の権力交渉の時は結局は息子に権力を継承するんですけど、ただその手順というのをすごく重要視しました。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김일성도 젊었을 때 이 밖에 현지도 다닐 때 자기 자녀인 김종일, 김경희, 뭐 김평일 다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지만 절대 북한에서는 후계자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후계자의 자리. 당 회의에 통해서 김일성이가 자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들자. 그래서 다 동의 회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후계자로 결정된 다음 김일성 광장 이게 지금 여기 후계자가 서는 자리예요. 김일성 광장. 김일성이 옆에 빗겨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을 옆에 세워서 전체 국민들에게 자 만약 내가 내일 죽어도 이 권력은 이 내 아들 김정일에게 넘어갑니다라는 이 절차적 과정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리고 김정일도 이 김정은을 2009년도에 후계자로 임명한 다음에야 김일성 광장의 요 자리 옆자리에 후계자가 설 자리에다가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다 언제 있었느냐? 다 성인이 돼서 당원에 입당할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당회에서 후계자로 선포해서 다 동의하지. 그래서 동의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우는 이 절차적 과정을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예. 金日成の時、そして金正日と同じよう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その候補者が、大人になり、党の党員になり、そしてこの党大会で認証を受けるというところをすごく重要視、そのような過程をすごく重要視しました。このようにこの画面にありますように、この位置というのもそのような場所であるということを決めら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 근데 지금 김주영의 딸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이어서 북한 당에 입당할 나이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당에 못 들어요. 당에 들어갈 나이도 아니고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서 있는 위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공식 후계자로 책정된 다음의 위치에 이렇게 김일성 광장 옆에도 서고 군부대를 이렇게 방문할 때 김정은 다음 위치에 서서 공식적으로 장성도라는 데서 인사를 받으면서 지금 미성년자 14살 미성년자를 하고 있습니다. 今話題になっている金正恩の娘の金正恩についてですけど、まだ彼女は未成年者であり、党員になる資格もありません。ですがまるでその後継者になったかのように金正恩のすぐ横にいて、このように現地視察の時もすぐ金正恩の次に挨拶を受けるというような待遇を受け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김주애가 저 위치를 보면 후계자인데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世界的にこのように金正恩について注目が集まっておりまして、この位置から見ても後継者なのかそうなのかというところでかなり注目されています。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로는 아직도 북한은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私の意見考えとしてまだ北朝鮮は公式的に金正恩が後継者などはまだ発表しておりません。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yes, no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なので私としても金正恩が後継者なのかそうじゃないのかイエスノーで言えと言ったらまだその答えが難しいと思います。 공식 후계자냐 아니냐를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가 뭔가면 공식 직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직함.
직함이라는 게 그 직위. 次、응. 今後その後継者かどうかって見る判断として、蓄字がある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2009년도 초에 김씨 집안 내에서 김정일이가 앞으로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될 거다 했는데 그 당회의, 당전원회에서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기 전 단계에서 김정은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김대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직함 김대장. 응. 金正恩がその後継者として認識される前の2009年の初めの頃に、家庭内では、金正恩がなるという話には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その前に、人民や金大将というような呼称が呼び名が広まりました。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죽으면 이 김주한테 갈 거야라는 보여주는 두 번째 방식은 뭔가면 후계자가 아버지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독자적인 정치 행동을 보여야 돼. なので金正恩が金正恩に行くのかどうかってその判断ですけれども、本人がお父さんと一緒ではなく自立して、本人一人で、一人というか独立してその行動ができる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の判断がキーポイントです。 그래서 김일성 때는 김일성이 살아 있어도 김일성은 나가지 않고 김정일이 혼자서 군대도 나가 지도하고 뭐 군사훈련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민주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줬고 또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도 김정일이 살아있지만 김정은이 혼자서 이 지도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아들이 북한을 이끌 능력이 있다. 혼자서 저렇게 다니며 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후계자로서의 공식 지위를 공고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김주애는 아버지와 같이 다니지만 혼자서 뭐 군대 가서 악수하고 뭐 지휘하고 이런 혼자서 하는 독자 행보가 아직 김주애는 없습니다. なので、次に見るところとしましては、金正日に行く時に金日成が来ている時も、金正日は一人で現地視察などを行いましたし、金正日が来る時も、金正日が来ている時に、金正恩は一人であちこちに現地視察しました。このようにそのというか一人で行動できる、独立できるというところ、お父さんが亡くなっても自分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を見せてきましたが。今現在のキム・ジュエについてはまだお父さんと一緒に行動していますし、まだ一人でまだそのロールタに行ったり挨拶したりっていうのはまだできていません。 만약 내일이라도 김주애가 혼자서 어디 가서 현지 지도하는 게 북한 언론에 보도됐다 하면 내부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됐다는 겁니다. もし明日にでも、キム・ジュエが一人でどこかにその現地指導したっていう報道が出ましたら、党内の中ではもう彼女が後継者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혹은 내일이라도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을 김주애를 호칭할 때 뭐 친애하는 지도자라든지 우리의 향도자라든지 이런 칭호를 붙이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ただね、明日の報道にでもし、キム・ジュエについて親愛になるとか偉大なるその領導者みたいなようなその枕言葉がつくようになりましたら、彼女が指導者に後継者として選ばれているということの判断に。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칭호가 없습니다. まだそのような呼び名っていうのはまだありません。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난 김정은이가 집권한 13년 동안에 김정은과 그 선대들과의 국가 통치 방식이나 차이점을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김정은이 13년 동안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됐느냐 아니면 북한이라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붕괴 상태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겠느냐 북한의 움직임을. 今まで、金正恩
が、政権とって13年になり、その先代の金日成、金正日の時との違いを説明しましたが、今後はその彼の政権が今後このように固定化されるのか、それともこれを分岐点としてまた変わ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注目されます。 저는 겉보기에는 김정은 체제가 대단히 공고화되고 강화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길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私の考えとしては一見北朝鮮の今金正恩政権というのは強化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けれども、実は自分はその逆でどんどん崩壊していく部分というのが見えてきています。 최근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지난 13년 동안에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화 이 과정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経済的なところを見ると過去の資本主義というところに注目ができます。 김정은이가 2012년 등극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북한 지도자로서 북한 주민들이 이 호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2012년도에 북한 주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金正恩じゃ 네, 김정은이 2012년에 金正恩が政権を取った2012年に、人民たちに自分が指導者になったからには皆さんがそのベルトは緩くならない、お腹いっぱい食べれるようにする、その生活を豊かにするということを訴えました。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배급제, 이전 사회주의 때의 배급제를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それから12年経ちますけれども、その階級制っていうのはまだ完全に復活させることはできていません。 그다음에 김정은데 이게 원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북한의 장마당인데 이 장마당인데 이것이 2000년대 후반으로 놓으면서 이자 요 장마당이 이 메뚜기 장마당이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진드기 장마당이 되는데 김정은대에 넘어와서 이 진드기 장마당이 완전히 이제는 인민시장으로 이 자본주의 이 경제 방식이 완전히 지금 북한에 점점 더 고착되고 있습니다. 先ほど見せましたのが、90年代、それから2000年代前半の、北朝鮮のチャンマンダンという市場の様子でしたけれども、金正恩時代になっても資本主義化というのが実は導入されて、市場化というのが、このように定着しつつあります。 이걸 없애고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돌려 세우겠다라고 김정은이 약속했지만 오히려 지금 장마당은 점점 더 뿌리 내리고 있고 북한 주민의 지금 73%가 바로 이 장마당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거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金正恩はこの資本主義のことを社会主義に戻すというように言っていますけれども、73% が、実際にこの市場チャンマダにまだ依存し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그래서 경제는 지금 점점 더 국민들이 만드는 이 경제 시스템이 점점 더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걸 말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にだんだん次第にその資本主義に、向かっていると言いますが、それでは文化的な部分についても説明します。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다시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金正恩になってから人民たちには韓国の文化、映画やドラマを見るなとい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오히려 지난 12년 동안에 북한 내부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일명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과 젊은이들의 접근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ですが、この間実はこの13年経ちますけど、むしろ、北朝鮮の人民たちには韓国のドラマ映画のようなこの韓国のコンテンツにアクセスするというのがむしろ増えました。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두 번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なので、韓国のドラマを一度も見たことがないっていう人は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一度や二度しか見たことがないっていう人はいません。 이건 それ 뭐냐면 だけはたくさん見てるってことです。 이건 뭐냐면 한국 영화를 한 번이나 보면 이걸로 끝나는 사람 북한에 하나도 없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중독 현상이 북한에서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なので、北朝鮮や韓国のドラマや映画を一度だけでやめるという人いないので、何回も次も次もというように、中毒のように見ていくっていうのが現実です。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지난 시기에 북한 사람들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봤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느냐? 뭐이 김정은 때와 지난 시기가 뭐이 달라졌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次に重要なのはこのように韓国のドラマ、映画をどのように過去先代の時には見れなかったはずが今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どのようにアクセスするかっていうところが重要になります。 제가 아이 때 제가 아이고 그다음에 후에 제가 젊어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외교관 생활하고 외교부에 들어가고 뭐 이랬던 1990년대 말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이 컴퓨터와 핸드폰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北朝鮮で自分が子供の時、そして学生になって、それで外交官になってっていうような1990年代末までは北朝鮮には今この写真にあるコンピューター、携帯電話という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북한에서 200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ですが2000年代初め北朝鮮では義務教育、小学校、中学校の義務教育に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た教育っていうのが導入されました。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이 들어갔느냐 북한에 북한의 주민들을 향했던 사상 선전 이 모든 내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북한은 미국은 북한의 철천 지원 쓰고 승량이라고 북한 주민들을 교육했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사이언스 과학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르치자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마이크로소프트 IBM 컴퓨터를 다루게 되니 그때부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넘버원 외국어가 영어가 됐고 또 북한에서 미국이 악마의 국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라는 게 북한 사람들이 인식 변화에서 대단히 큰 전환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このようなコンピューターの導入というのは北朝鮮の人民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て、コンピューターを学ぶには、これを教える日本系の先生たちが英語も重要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し、これを作ったアメリカのマイクロソフトのことを勉強するには英語もできなきゃいけないしということで、その当時外国語一番人気になったのはこの英語になりました。でも北朝鮮でもアメリカというのは悪の枢軸という悪魔の国だというふうに教えてたので、そのような中で人民たちには考え方の変化というのが起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 북한 내부에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 이걸 딱 보고 중국에서 북한에 맞는 CPU가 높지 않은 북한 실정에 맞는 테일러메이드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북한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북한의 집들에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했고 옆집에 컴퓨터가 생기니까 저 집에 컴퓨터가 생기니까 나도 컴퓨터를 사달라. 그리고 부모들이 돈을 벌어서 또 컴퓨터를 사주고 이러면서 북한의 모든 가정들의 어느 한순간에 컴퓨터가 쫙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にコンピューターの需要が北朝鮮で高まりまして、中国で北朝鮮にはCPU に合わせてそんな高く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にどんどん中国が北朝鮮に売り始めまして、気づいたら自分の家、そしたら隣の家、そしてその近所の家にもコンピューターというのが普及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집안에 컴퓨터가 생기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家にコンピューターがありますと、子どもたちは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 게임을 제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一番まずはゲームをしますね。네? 폰을 보는 거.
예? 영화나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집안에 컴퓨터가 생기면 애들이 컴퓨터가 생기면 공통점이 뭔가면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컴퓨터가 생기면. なので、家にコンピューターが導入されると、まずはそのゲームとかもしますけれども、し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それはどこの家でも共通点です。 첫 번째, 부모들이 게임하지 마라 해도 애들은 무조건 게임해요. 親が両親がゲームはしちゃダメだっていうと、もう子供たちはそれに反発するようにゲームをします。 두 번째, 컴퓨터에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금 한국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학교와 당국 부모들이 한국 영화 보지 마 하면 애들이 보는 거예요. 学校や校の方では韓国のドラマを見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ように、このコンピューターに USB を挿すと見れるのですが、そういう英語が見るようになります。 애들은요 집에 딸 보고 너 너희 학교에 그 남자 부모가 만나지 마. 대학은 너 결혼 못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만나고 싶고 더 결혼하고 싶고. 簡単に、例えばその親がある子供が娘さんがいるとして、あの男は絶対ダメで結婚するなっていうと余計にそれに反発するようにその男の人を好きになり結婚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컴퓨터가 엔처음에 들어올 때 북한에서 컴퓨터 가지고 절대 게임하지 말고 한국 영화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 애들이 한국 영화가 그렇게 재미난 거야 하고 그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USB를 통해 누가 한국 영화 있다면 몰래 가져다가 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기 했대.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 또 뭔가 여기에 비즈니스가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に北朝鮮では家庭内ではいろいろする。ゲームをするな、韓国のドラマを見るなっていうようになりますけど、子どもたちはこの USB 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このようなことでそれに伴ってこのコンテンツのアクセスをめぐってビジネス化が生まれます。 미수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신발을 한 대랑 메고 압록강을 몰래 건너오는 거하고 USB를 한 대랑 메고 와서 장마당에 파는 거하고 이 수익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な中で北朝鮮と中国の国境を行ったり来たりする貿易者とか密輸の人たちは一晩でシンバル靴を持って行ったり来たりする物流を行うのか USB を持ってきて物流を行うのかで稼ぎも本当天と地の差ができる天と地の差にな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장마당 그런 데 가면 제일 처음에 한국 영화를 팔던 장사꾼들이 몰래 파는데 여기에는 한국 영화 DVD, 알판 이렇게 DVD를 여기다 이렇게 다 숨겨가지고 파는데 이렇게 크던 DVD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작은 USB가 됐고 DV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데 작은 USB로 변하면서 이하면 배용준이 나오는 영화다. 그러면 5개 USB다. 이 첫 번째는 1부부터 5부까지였고 두 번째는 5부부터 10부 이렇게였다면 그 다음부터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5개 USB를 요만한 비닐봉지에다 넣고 이 첫 번째 USB는 공짜로 줘요. 그래서 장마당에 저 가면 한국 영화 드라마 기가 막힌 거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보시겠어요? 뭔데요? 그러면 요새 배용준이라는 사람이 배용준이 북한 사람들 배용준이 모르거든요. 배용준이 누구게요? 그러면 요거 5개짜리인데 하나 오늘 가져가서 보고 재미있으면 내일 와서 요 나머지 4개를 사라. 그런데 요 첫 번째 공짜로 같이 가서 본 사람이 나머지 4개를 살라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번역해 주세요. 皆さんちょっと聞き取れて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自分が平壌にいた時に初めて韓国の映画とか見るときに最初はDVD とか大き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うちだんだんこの USB が小さくなります。でそれが今度は実際に売られるときにはシャンマダンとかでは実際に5つに分けて USB があるんですけども、ある人にはこの最初の1個だけ例えばペヨンジュンが出てるような映画ドラマをまず5つあるとしたら1話から5話はこの1つの USB、 その続きは次の USB っていうように今大体5つか4つに分かれるんですけども、最
最近このように、すごく面白いドラマ映画が入ってきたんだっていうようにその売り手は買い手に対してこのように宣伝するんですけども、じゃあ一つ試しに見てみますかっていうように渡すんです。なのでその続きはもちろん見たくなると思いますので、皆さん買いますよねっていう話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아침에 나가서 일할 때 젊으면 안 되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한국 영화를 안 봤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매일 저녁 오면 난 자문 옆에서 이거 노트북을 켜놓고 한국 영화 계속 보고 밤에 늦게까지. 그러면 내가 아니 그렇게 늦게까지 한국 영화 보고 내일 아침에 나가면 일은 어떻게 하느냐, 피곤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하는데 옆에 친구가 계속 앉아 졸면 다 알아. 아, 이 친구 어제 저녁에 한국 영화 또 봤구나. 自分が働いて朝早くから仕事して家に帰ってくると疲れてしまうのを、見る機会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妻とかは一生懸命自分が寝ながら寝る横で一生懸命見てるところを見て、職場に行くとこの翌朝とかに職場に同僚がその、居眠りしながら仕事をしているのを見ると、やっぱりこの人はもしかして夜韓国のドラマを見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分かるような感じでした。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문제인 거예요. 問題はここからです。 한국 영화를 보고 아, 영화 재미나구나라고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영화를 본 북한 젊은이들이 점차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보고 북한 안에서 이걸 다들 모방하기 시작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なので今その、韓国の映画ドラマを見ている若者たちはそれを見て黙ってればい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映画を見たドラマの内容を今度実際に実生活で行動言動に出してしまうのが最も問題になっています。 북한은 선전 활동에서 북한 선전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북한의 TV, 노동신문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전 활동이 진행되는데, 이 공개적인 선전 활동을 보면 북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모든 일이 잘 돼 있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정말 따르고 다 북한이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라는 것이 노동신문, 북한 TV와 관련된 선전 활동이고, 두 번째 선전 활동은 두 번째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어요. 이 축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북한의 토요일 안식일 날 북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보여주는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이거 내국 사람들이 못 봐요. 뭐냐? 지금 북한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학습시키는 선전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줄 동영상은 뭔가 하면 북한이 지금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하고 옆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공부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투쟁합시다 라는 게 두 번째 선전의 축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본 북한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니 모든 당원들과 부모들은 힘을 합쳐서 애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시다라는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北朝鮮では宣伝というところで大きく2つあります。1つは、朝鮮中央通信や労働新聞のような、公開的な宣伝、近日性主義がいいとか、そういうような指導者を偶像崇拝する内容です。そして2つ目は、これは外国人が見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土曜日にある生活相場という時間で見せる学習内容です。例えばそれには韓国のドラマを見てはいけない、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内容なんですけども、これを実はこれから皆さんに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す。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는 이건 북한 내부에 있던 영상을 누가 좀 돈 주고 몰래 외부에 빼내온 영상입니다. なので実際これ外に出る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も、ある人にちょっとお金を渡してちょっと実際に秘密裏に持ってきてもらいました。 그래서 이 북한에서 토요일 날 보여주는 영상 내부 영상인데, 이 한국 영화를 본 북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북한이 만든 김정은이 만든 겁니다. 김정은가 作った 소리가 안 나오는 월입니다. 音ですけども、生活相場で見せるその実際の内容です。 우리가 스스로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생태를 지금 자기 자신도 익숙되지 못하니 외식 외통을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내느라 머시름을 쓰는 가련한 저 신한 신부들이 하나와 같이 다음의 품 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소수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래도 지난 시기 불순목화물을 몰래 시청하는 과정이 남녀 간의 진정한 융의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쯤은 마시야 제대로 쓴다는 집단의 기술을 세웠는지 이 저녁의 손목에는 무려 4개의 바람은 금속 팔찌가 끼어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러분들이 우리 세세대 청년들의 지향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유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리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달겼으나 정일장을 보란 듯이 들고 시체 사진까지 남기는 보는 사람들의 경락을 좌우하는 썰기 빠진 집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동을 즉흥적인 흥분에 의한 실수라고 봐야겠습니까? 한 몇 퍼센트 이해됐습니까요? 皆さん理解できましたかね。このように北朝鮮の人民たちに来た外国の例えば女性がイヤリング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なんか大きいとか派手だとかそういうのは一体結婚式のシーンでもなんか外国のなんか影響を受けているところがあるのかな、そのような内容なんですけれども、誘惑をさせ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それが資本主義のなんか悪いことっていうところをなんか取り上げています。ちょっと私事前に拝見したところがあるのでちょっと報告しますと、結婚した女性の名前がリーっていうんですね。北朝鮮式でリー。それを韓国風にわざとイと自分の名前を書いて、これがただ単にたまたま祝日と言えるでしょうかと言ってね、ここまでその韓国風が浸透して、それがかっこいいんだという形で若い人たちが結婚式で自分の名字まで書いてるっていうのを今これ批判する材料として当局が映像を作って宣伝してました。上にね、そうしたら次のやつが日本語になって名字まで変えてしまう北朝鮮の若い世代になるんですよ。 그러니까 이 한국은 유교 문화지만 이 성씨와 관련해서 한국은 대단히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편한테 시집가도 한국 여성들은 우리 조선 민족은 성씨를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씨는 집안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한국 영화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리씨라고 하는데 한국에 리씨가 없고 다 이씨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에게 왜 북한은 리씨고 한국은 이씨냐 이걸 북한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치고 한국은 다 이씨라고 하네 하니까 이 영화에서 자기 주민등록증 이름이 리진향인데 결혼식 날 백년 가약서에 너무 한국 영화를 보다하니 자기 이름 거기다 이진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야 한국 영화 보다 못해서 이제는 성씨까지도 한국처럼 바꾸느냐 이겁니다. なので、韓国、北朝鮮、儒教の国ですけれども、先ほども今説明があったように、北朝鮮では、女性っていうのは結婚しても名前は変わ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韓国の、影響、ドラマとかの影響で、北朝鮮ではイー氏のところを韓国ではイー氏っていうので、結婚式のところでまるで自分がイー氏なように言ってしまう、そのように使ってしまうというところが問題、すごく重要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젊은이들의 언어입니다. 말을 한국 영화를 못 보다하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저런 어른 사이에 평양에서 서울 말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今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若い人たちの言葉なんですけども、このように今韓国のドラマや映画を見るので自分たちも気づかずそのソウルの言葉のように話をしてしまうというのがあります。 자,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으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게 북한 체제의 가장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今までの北朝鮮について政治的、経済的、文化的なところをご説明してきました。最後に4番目で、宗教的なところで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북한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 구조는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北朝鮮でも一応憲法や法律では、信仰は認めているというところはありま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없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해 왔습니다. そのような中で実際に北朝鮮でキリスト教を弾圧し地下教会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실 동영상도 북한 동영상인데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김일성 때는 혼자서 기독교를 믿었다면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김정일 때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됐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 지하교회가 2명, 3명을 넘어서 집단화돼 가지고 일요일날 몰래 예배드리다가 잡히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잡히고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건대는 야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의문이었어요. 북한과 같이 저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처용하는 나라에 지하교회가 있다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는 더는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서 이 지하교회가 퍼져나가고 이걸 어떻게 잡아서 죽이고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봤다든지 일요일날 누구네 집에 사람들이 자꾸 일요일날에만 모인다든지 산에 조용히 올라가서 골짜기에서 이상한 노래 하는 거 있으면 당국에 빨리 보고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実際にこれから皆さんにお見せする動画なんですけども、地下教会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北朝鮮では、クリスチャンの今の、もともと弾圧してしてますけれども、例えば金日成時代で一人で、こっそり信仰していたのが金正恩いる時代だと2、3人ちょっと数が増えて、今ではもう金正恩時代になって、集団的に人が増えていて、このようなところで例えば聖書を見ただけで弾圧される中で、例えば日曜日にこっそり地下クリスチャンの人たち、信仰がある人が集まってまた弾圧される、また山に行って、山のようなところでこっそり隠れてその信仰のところがあるというところで、もしこのようなことを見つけたら申告しなさいというような全国的なその教示システム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れを扱った動画を今からお見せします。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미신에 빠지면 파멸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비치 밑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군유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적들은 우리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손목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불가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 위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춘환영이 어떤 일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춘환영은 1948년 우리민의 새로운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암울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국교회당 장로였던 이찬수론을 유목달로 출생하여 정쟁이 애민령의 수락에서 어릴 때부터 사조팔자를 보는 방법과 정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피lum으로 말하면 체포 처단된 악질 종교인의 아들로버려서 너는 제 애비의 복수를 들으면서 몇십 년 남아 손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애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종된 그 작업이었습니다. 가독스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송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독수는 원래의 교훈하를 국경을 원래 넘어 우리나라로 비록 올겨하여 갔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력에 바꾸지 못했던 사독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다리를 설교하는 성탄매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정규를 띠도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이기창, 세종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공정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성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사독승렬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중앙산에 성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가들입니다. 우리가 빌면 잡힌다고 성교 귀신에 빠져 불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쏘기 위해 출동하던 성교 광신자 사독승렬의 정체는 중각성 높은 군중들의 친구에 의해 불살됐습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출동하던 자들이 일요로시 반신론의 길로 굴러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치도 잊지 말고 성교관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모로 적들의 비굴한 한국하고 종교의식 실주택법을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국민대 동동시의 회색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묵묵하게 지키고 성군으로 저런 높은 이 조국의 불패의 위력을 우리가 힘있게 떨쳐나갑시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습니까요? 한번 좀. 皆さんちょっとこれを聞いてどういう内容か理解できましたかね。地下教会を作るつなぎに関わった主に3、4人の人物について説明さ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아까 보세요. 북한에서 한국 영화 보지 말라 하니까 한국 영화 더 늘어났어요. 다음 단계는 성경책 보면 다 이렇게 죽인다. 보면 그저 무조건 죽인다 하면 성경책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先ほども申したように韓国のドラマ映画を見るなって言うと見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今度は聖書を読むな見るなって言うと今度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 어떨 것 같으세요? どの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か？ 저는 이거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로가 뭔지 잘 몰라요. 목사가 뭐이고 장로가 뭔지 잘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 北朝鮮の人たちは、牧師が何で、チャンロっていうのは長老が何かっていうのもよく分かっていません。 그리고 일요 예배라는 게 뭐이고 찬송이라는 게 뭔지 북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日曜礼拝や、チャンソン、찬송. 賛美っていうのが何かっていうのも分かっていません。 근데 최근에 북한이 이런 걸 막자고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모아놓고 보여주니 사람들 속에서 궁금해. 아 장로가 뭘까? 장로. 아니 성경책이 뭘게 저걸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죽이기까지 하느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내리 누르고 오갑하고 총살하고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클 수 있는 새로운 저는 기독교 전파의 새로운 길을 오히려 김정은이가 저는 열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自分の考えでむしろこのように生活草案でこのようにむしろその聖書は何かこういう見ると罰せられるとかそのようにこの学習が見せられることによってむしろその抑圧すればするほどむしろこれは人民たちの逆に疑問となってこの信仰とかに導かれるようなその逆効果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な変化について金正恩はとても不安に思っ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 이것이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북한 노동신문 2019년 10월 19일 기사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나왔는데 기사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このように労働新聞2019年10月19日の労働新聞に
タイトルとして「見えない対決音のない戦争」という記事が出ました。その内容というのは、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북한이 앞으로 이 한국 영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북한 인권 캠페인, 그 다음에 이 종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10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노동신문 사설입니다. この、労働新聞の、社説では今後10年間映画などの文化コンテンツ、人権、反人権人権中になって北朝鮮というところと今申し上げた聖書などの宗教の伝播というところを抑え込むことができなければ、体制は難しい崩壊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その内容に触れています。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는가 하면 이게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인데 보여줘. 자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세 가지를. 하나 한국 영화 못 보게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외부에서 반북 인권 활동을 못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국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못 보고 지하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쟁을 선포했는데, 향후 여기서 서로 노동신문에서 쓴 것처럼 10년 동안에 한국 영화 보고 인권 문제하고 종교 문제 이 지하교회 일망다타진해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북한이? 10년 동안 못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今まで金正恩政権が約10年経ちましたけれども、先ほど3つ挙げましたその韓国の文化、そして人権蹂躙なところ、そして宗教の伝播というところで一網打尽にしたいという金正恩の願いではあります、考えで希望ではありますけど、今後10年間でこの3つっていうのは抑え込むことができると皆さん思いますか？ 그래서 김정은이가 법을 3개 만든 법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문화 교육법, 그 다음에 평양 문화법,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게 하고 이 3개 법을 지금 여기 다 번역돼 있죠 지금 이 3개 법을 만들었는데 2019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한국 영화 못 보게 하고 자본주의 막고 인권 막고 성경 못 보게 하는 이 점에서 북한은 지금 이 전쟁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金正恩の、内部的なところ考えて2019年から先ほどこのように3つの法律を作りました。1つは反動思想文化排撃法というように先ほど韓国の文化コンテンツに触れないということと、また人権蹂躙なところというところで青年教養法証書という法律、そしてまた北朝鮮の言葉、平壌文化法を守るという法というのが作られましたが、この3つが今後10年でどれだけ浸透し守られていくかというところが重要視されます。 그래서 최근에 그 김정은이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지난해 마지막으로 김정은이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게 뭔가면 한국과 북한은 영원히 하나로 될 수 없다. 또 하나로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헌법을 개정하고 적대적 2개 국가로 이제 하나가 아니다. 지금 2개 국가로 갈라진다. 북한의 젊은이들의 너네 만날 한국 영화 봐도 너네가 앞으로 한국에 가서 살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우린 2개 국가로 갈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을 향해서도 지금 김정은이가 자 이제 2개 국가로 갈라집시다. 내가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겠으니까 한국도 북한을 향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고 휴전선도 휴전선이라고 이제는 하지 말고 국경이라고 이제는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영원히 2개 국가로 갈라집시다. 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북한은 2개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中で金正恩は昨年から、韓国に対してもこれ、今後はもう同じ民族でもないし同じ半島ではあるけれど違う国だということで、他人行儀のように韓国のことは大韓民国と呼ぶし、そちらの方も自分たちのこと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呼べというように北朝鮮の人民に対しても今後統一ということは夢にも思うなということで韓国そのことは一切ないというようにこのように敵視政策を始めました。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에 적대적 두개 국가론, 두 개 국가로 이제는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발표하니 독일에서 한 잡지가 어떤 기사를 썼는가 하면 북한이 두 개 국가로 이제는 갈라지자는 걸 보니 한반도가 15년 내로 통일될 거다 라는 기사를 썼어요. 왜 독일 사람들은 한반도가 앞으로 15년 내에 통일될 거로 보느냐. 요거는 제가 강연 다 끝낸 다음에 자유토론 시간에 독일 사람들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요거로 강연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선생님 Q&A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もう時間が押していますので、最後に、少しだけ、あと自由時間、自由討論でもまた続きをお話したいんですけども、最後にご紹介したいのはこのように北朝鮮は韓国の敵対視する敵対国家というように去年から言いようになりましたけど、これについてドイツではある雑誌がこのように言ったからには逆に15年以内に北朝鮮と韓国が統一するだろうという記事が掲載されました。それについてどのような内容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の後の皆さんからの質疑応答や自由討論の時間にまた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一応これで自分の講演は終わり、お話は一度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いや、引っ張って今一番肝心な味噌のところをお預けという形になったので、そのお預けしないでこの場でなぜドイツがそのような見立て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だいて、それからちょっとね休憩入るなり仕事入るなりからしたいと思います。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아, 북한이 이제는 남한과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고 하는 걸 보니 15년 내로 통일된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독일이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갑자기 독일이 통일됐어요. 통일된 다음에 서부 독일 사람들이 동부 독일에 가서 동부 독일 사회통일당 공산당 아카이브를 다 열어본 겁니다. 열어보니 그 다음에 다시 독일을 뒤돌아보니까 동부 독일이 1974년도에 서부 독일을 향해서 이제는 동서독일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집시다 라고 서부 독일이 동부 독일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 독일이 헌법을 바꿉니다. 바꿔서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은 같은 민족도 아니다. 동부 독일은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고 서부 독일은 자본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도 아니니 이제는 갈라집시다 해서 두 개 국가론을 동부 독일이 74년도에 제안합니다. 서부 독일에. 그래서 그때 서부 독일이 왜 74년도에 동부 독일이 두 개 국가론을 가자고 했느냐라고 가서 통일된 다음에 아카이브를 열어보니 그때 74년도에 벌써 동부 독일이 그 지방 당들에서 중앙에 보고한 문제를 문구를 보니까 74년도 그때 동부 독일의 젊은이들이 TV를 다 어디 TV를 보았느냐? 몽땅 다 서부 독일 TV를 봅니다. 동부 독일 뉴스페이퍼, 신문, 방송 아무리 해도 그들의 귀와 생각은 다 서부 독일에 가 있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도 서부 독일 TV에서 나오는 노래 부르고 동부 독일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뜨는 가수나 영화배우는 몰라도 서부 독일에서 뜨는 가수, 영화배우 노래는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내부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簡単に要約していますと、このドイツの雑誌を書いた記事を書いた人によると、1974年のドイツで大きな変化がありまして、アーカイブとして振り返った時に、その当時も東ドイツは社会主義の影響、そして西ドイツは資本主義の影響を受けていましたが、その時に東ドイツの人たちと東ドイツの方ではもうこれ以上西側とは同じ民族でもないし統一することないだろうというような動き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実際には東側にいたドイツ側にいた人たちは例えば西側の歌とか流行にも触れていましたし、そのようなことが今になって後になってその外交的なアーカイブを振り返ると、この1974年にそのような動きがありました。で実際にドイツは1989年にベルリンの壁が崩壊して統一しましたし、それがちょうど大体15年ということで、
逆のユーモアみたいな感じで今回ご紹介しました。 그래서 동부 독일이 그때 74년대 두 개 국가로 갈라집시다라고 헌법을 거쳐놓고부터 15년이 딱 흐르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더라. 그러면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74년도 그때 다 서부 독일의 TV와 콘텐츠와 여기에 아야 푹 빠졌던 청년들이 10년, 15년 되니 동부 독일에서 뭘로 됐다? 중추 세력이 된 거예요. 다 커서 20대는 30대 되고 40대는 50대 되고 이렇게 이들이 중추 세력이 돼서 독일 동부 독일 인구의 60%를 넘어서서 통일 기회가 열리니 고르바초브요 뭐 소련군인 이 기회가 열리니 이 대다수의 동부 독일의 힘이 순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ここまでお願いします。そうすると、今後この当時今のところもう一度説明しますと、1974年にこのように東側の方では西側とはこれ以上統一同じ民族とは思わないというようなその法律まで作りましたけども、実際その時に携わっていた例えば20代30代が結局10年経つとそのままその年をまた年がなんていうか世代が変わってきますと大体 60% ぐらいが逆にこの反動でその統一に向けるその勢いっていうのに増していきます。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김정은 체제가 단단하고 강한 것 같지만 김정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의 기득권 지드총을 한번 봐라. 지금 김정은은 84년생이고 김정은을 에워싸고 있는 전총을 들고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 체제를 반대해서 일어나면 빵 하고 쏴 죽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언제냐? 50년생, 48년생, 64년생, 50년대 48년생이 됐고 50년대 후반부터 지금 60년대 초반에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는데 향후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고 결국은 80년대 90년대생 지금에 말하자면 MZ 세대가 북한의 기성세대가 되고 북한의 전체 인구 구성에서 북한의 변화와 한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인구 구성이 60% 이상을 넘게 될 때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분명 북한에서 큰일 일어난다. 왜? 이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게 독일 신문의 기사입니다. これについて北朝鮮に当てはまりますと、金正恩は現在1984年生生まれで、その周りにいる、幹部たちは、50歳、60歳です。今後10年、15年経つと、彼らが、引退する年になりまして、その、今の80年代、90年代生まれの若い層が、この世代というのは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韓国のコンテンツに触れてはいるという世代です。新しい世代が、また幹部たちにな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同じように構造権力の構造も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ドイツの雑誌は取り上げています。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세상의 구원던 정권도 문화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정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타깃해서 싸우는 정권, 그 다음에 종교를 타깃해서 싸우는 정권이 성공한 신뢰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를 어떻게 막아버리고 이건 지는 싸움이다. 문화와의 싸움은. 지금 북한에서 보면 여성들이 대학생들이 하루에 이 치마가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 치마. 人類の歴史を見ますと、この文化、そして若者の、文化、そしてその宗教というのを全部弾圧するようなことに成功した国、指導者というのはいません。で北朝鮮で女性치마 높이가 하루에 북한에서 젊은 애들의 치마 높이가 10번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요. なのでこのような中ちょっと人民たちが振り回されていまして、例えば女性のスカートの丈が10センチよりと丈が短くなったり長くなったりっていうのをすごく繰り返しています。 그러니까 학교와 대학들에서 치마를 원래 입으면 이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치마를 내려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치마를 내려입었다가 중문을 통과하면 다시 올라입고 내리고 하는데 치마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싸움에서 성공한 정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원래 치마를 얼려 입겠다는 여자들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なので、北朝鮮で例えば、大学生とか女性が、学校に行くときは女性スカートの丈を短くしていたところを学校に入るときには下ろしてでまた学校が終わって、登下校のところではまた上げてみたいなところでこれを完全に防げた政権っていうこのような文化的なところを防げた政権、現状はここにまだ失敗を成功できていません。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지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애정행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건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공공장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자 남자가 껴안고 입 맞추고 하지 말라 하는 게 법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손잡고 입 맞추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해서 성공해서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다. 北朝鮮の法律で公共の場で男女が抱き合ったりキス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は決め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実際それは守られていません。なのでこのようなことを抑止できている政権というのはありません。 외국 영화 보지 말아라, 머리 기르지 말아라, 염색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싸우다가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다. なので、韓国のドラマを見る、例えばそれを見て髪の毛を染めたりする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ずっと言ってはいますけど、これを防げている政権というのはありません。 기독교 믿지 말라, 성경책 보지 말라, 뭐해서 이거 저 기도드리지 말라고 해서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다. 同じように、教会に行くな、その聖書を見るな、信仰を持つなっていうふうに禁じてもそれが防げてはいません。 이런 포가 강압적인 투쟁을 막 강화하는 걸 보니 서구 독일 사람들이 아 이게 북한이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게 이제 독일 신문의 마지막 결론. なので先ほどの雑誌の記事の結論としてはこのように抑止すればそれほど実はそれは守られないというところの反動的なところは大きいんだなというところをも答えています。 네, 이상입니다. 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主催側の目論見としては、基調のお話は1時間ぐらいでコンパクトに収めて、あとたっぷり2時間ほどね、質疑応答を展開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が、なかなか計算通りにいきません。ここ4時半には撤収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入っていただくために机等の配置変えてますので、それ直してから4時半までに全部出てってくださいね。じゃないと次回貸しませんよなんて言われてます。だから皆さんにもちょっとご協力いただけなきゃいけないかな。じゃあただいまからじゃあ10分休憩。